114. 그래서 보유기간 따지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항상 취득일에서부터 취득시기 그리고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신고일 하면 안 돼요. 양도일.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의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일이 결정되면 이날의 양도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한다고요.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법은. 자, 그래서 뭐만 알면 돼. 일반적인 경우.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거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계약금 준해요.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준해요.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준해요. 잔금. 그래서 국세에서는 청산. 끝났다. 대금 청산일이죠. 그리고 등기 접수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종료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은 계약일 중도금 전혀 관련이 없죠. 이날이 원칙입니다. 등기 접수일은 예외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 찍혀 있어요?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 똑같은 거요. 원칙이 이날이라고요. 이날.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은 예외고 그럼 이날이 뭐다?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이 되네요. 매도자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일이 된다고요. 이날.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날이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바로 양도일이 돼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대금 청산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지고 항상 5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지겠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입니다.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법은 등기 접수일로 따져요. 자, 그럼 이날은 어떤 날이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얘기해요.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라고요. 절대 양도세는 계약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이 날이에요. 그래서 앞에 적으라고요. 대금 청산한 날 앞에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주고받은 날. 절대로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금융거래를 한 날. 속일 수가 없잖아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죠. 사실상으로만 따진다. 금융거래를 한 날이라고요. 그럼 금융거래를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금 청산일. 그 다음 예외가 나왔네요. 기억.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금융거래를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등기등록 접수일로 따지고. 니은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 접수일로 따지고. 그래서 1번은 뭐다? 대금 청산일. 빠를 때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불분명할 때도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뜻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대금 청산일.
자, 그래서 대금 이제 양도일이 5월 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할까요? 7월 말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네요. 5월 2일 날이 잔금 받았다면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에요. 7월 말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7월 말일까지 안 하면 가산세 붙어버리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고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원래 매도자가 내는 거잖아요. 부담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언제 약정을 했다? 8월 15일 날 주기로.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네. 8월 15일 날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도 양도일은 양도일은 언제로 간다고요? 이 날짜. 그래서 이 날짜는 뭐다?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5월 2일이 양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경우는 대금청산일, 양도일,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에요. 이 경우 쭉 읽어보면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5월 2일이다. 그래서 잘 들어요. 그래서 양도 날짜 따질 때, 시기 따질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날짜는 8월 15일 날은 제외합니다. 이유는 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5월 2일이라고요. 그러나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요렇게. 저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제외.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이 5억이죠? 그럼 양도가액을 따질 때는 5억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신고하라 이거죠. 그러다 가액을 따질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 1,000만 원은 포함해서 신고를 하고 날짜는 제외를 해요. 시기와 가액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원래 양도일은 언제라고요? 5월 2일 원래 날짜. 이유는 뭐다?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 가액은 왜 포함해요?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뭐다? 이 경우 양도일,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외하죠. 그러나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 시기, 날짜를 물어볼 때는 제외. 왜 제외한다?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 8월 달로 가면 10월 달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가액에는 포함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럼 이 지문은 뭐다? 이 경우 양도 날짜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 경우가 대금청산일이니까. 그래서 시기와 가액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끝나는 거.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양도일은 그냥 언제라고요? 5월 2일이라고요. 그냥. 양도가액은 5억이 아니라 얼마다? 1,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1천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제외 포함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장기할부. 그럼 장기할부는 뭐다? 계약서를 1년 이상 쓰죠? 대금 청산 전에 세금을 걷겠다.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수용당했네. 수용당했을 때는 대금 청산일 밑줄 그어요. 수용의 개시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등기 접수 역시 중 빠른 날. 세금을 빨리 걷겠다. 근데 이제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 수용을 개시해 버리잖아요. 그럼 열받죠. 수용당한 자는. 그래서 소송 중에는 양도세를 못 걷어요. 그럴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중빠른 날을 못 써요. 소송 판결 확정일.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상속증에는 왜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일은 언제예요? 항상 일반적인 거래는 잔금받은 날. 양도일은 그러니까 안 나와. 취득일. 자,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일. 징여받으면 취득일이 징여받은 날. 징여받은 날. 절대로 징여는 뭐에 속지 말자? 계약일에 속으면 안 돼요. 계약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양도세는 받아야 돈이 되므로 받은 날.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계약일이라고 답해야 돼요.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취득일 따져요. 행위세니까 계약일. 양도세는 계약이라면 안 돼요. 받은 날. 받아야 돈 된다.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고 다만 그럴 때는 앞에 게 없어지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둘 중 빠른 날이고 무허가는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죠. 언제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고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완성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 미완성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고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받은 날이고.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에 당첨됩니다. 당첨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끝났어요. 잔금이 끝났다고요. 완납일. 근데 이 아파트가 뭐다? 미완성이야. 사용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요. 그래, 항상 양도세는 양도했다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양도일은 잔금받은 날이고 취득일은 이 날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뭐다? 완성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바로 위에 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미완성이니까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바로 위에 거를 얘기한다고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등등. 자, 그 다음 환지받은 토지나 법원의 무효 시효 취득 부동산은 날짜가 과거로 돌아가요. 세 가지는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취득일을. 세 가지는 시효 취득, 환지, 법원의 무효. 다 과거로 돌아갔네. 점유를 개시한 날. 과거. 환지받은 토지도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갔네. 법원의 무효도 과거로 돌아갔죠. 날짜를. 해당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의도네요. 그죠? 자, 시효 취득 부동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의 부동산을 점유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점유하네요.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등기 접수하네요. 그리고 팔았다. 양도. 그럼 양도일은 언제라 그랬어요? 잔금받은 날이고. 그럼 취득일은 어느 날이다? 이날. 이날로 가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럼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돼. 가격을 따져보니까 1억. 이날 따져보니까 5억.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아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겠네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라 이거죠.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을 과거로 낮춥니다. 점유개시일.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완성일로 가요. 행위세니까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취득세는 법률행위에서 과세하는 행위세니까 20년이 되면 취득행위가 일어납니다. 시효 완성일.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네요. 자, 그 다음 환지받은 토지를 팔았네요. 과거로 돌아갔네요. 환지 전.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두 글자로 이길이라 그러네요. 이길. 그다음 세법은 이길 또는 다음 날이 없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농지 1000제곱미터네. 이거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제공해서 나중에 환지 처분받죠? 그래서 환지 처분을 받았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그래서 권리면적이 500제곱미터로 결정됐네. 이렇게 절반 받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1000 주고 500. 그리고 팔았다. 항상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고, 그럼 취득일은 이 날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날. 그래서 이 날이 뭐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네요. 권리면적만큼 받고 팔았을 때. 그래서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억, 환지 받고 보니까 5억, 팔 때 보니까 10억.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취득가액은 1억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다. 과거로 돌아갔어요. 날짜가. 가격도 옛날 가액으로 환지 전. 다만 증가 감소는 과거로 안 돌아가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전. 증가 감소가 증가는 취득이고 감만지는 양도가 되겠네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을의 취득가액은 1억. 그래서 5억에 팔았네. 근데 이 거래가 무효가 되네요. 법에 의해서. 그럼 소유권 환원 되돌아왔죠? 되돌아와서 다시 뭐다? 병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얼마에 팔았느냐? 10억. 그럼 양도가액은 10억. 취득가액은 1억으로 계산해요. 이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갔죠? 과거 당초 취득일. 이 날 하면 안 돼요. 확정 판결일 하면 안 된다고요. 해당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아먹은 걸로 봐요. 과거로 돌아갔다. 당초 취득일. 확정 판결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이 지금 뭐를 배우고 있나요? 보유기간, 즉 돈 받은 날이에요. 양도일을 배우고 있어요. 돈 받은 날.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돈 받은 날을 따지는 것을 배움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허가일 하면 안 돼요. 허가일은 신고기한을 물어볼 때 쓰는 용어고, 여기는 양도일, 취득일, 돈 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 자, 그 다음 취득시기 의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호 자산이네요.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도 취득가액이 너무 낮잖아요. 옛날 거는. 그래서 취득가액을 최근 노력은 앞당겨줘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세금을 걷겠다. 중요한 거는 1호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이다. 그래서 이 지문은 취득가액이 너무 낮으니까 취득가액을 85년 1월 1일 날 잡아서 양도세를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취득시기 의제예요. 85년 1월 1일 날이 취득일이니까 취득가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세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취득시기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부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15쪽. 자, 3번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경락, 경매 등으로 사고 팔았을 때 취득일은 경매대금 완납한 날, 즉 대금 청산일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는 언제 돈이 된다? 결제일. 돈 되는 날. 교부일하면 안 돼요. 결제일.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뭐만 알면 된다? 일반적인 것만 알면 돼요. 이해만 알고 나머지는 자꾸 반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1번 대금 청산 1 사실상 실제를 얘기하고 빠르거나 등기가 빠르거나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그럼 3번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한다. 양도세가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나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한다. 왜 포함한다? 양도세가 줄어들므로 포함해서 계산해요. 이것만 시기 가액 요것만 주의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봐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열심히 했다면. 지금 뭐 배웠나요? 과세대상. 두 번째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세 번째는 보유기간, 취득일, 양도일. 이것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보면 되는 거예요. 찬찬히. 자, 그 다음 116페이지로 가자고요. 자, 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384페이지. 384 384쪽. 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자, 관 책에 있는 문제 OX를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다. 기약이 없어요. 합격 기약이. 기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4번이 틀렸네. 환지처분.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환지처분 받은 날 하면 안 돼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답이 4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자, 1번은 경매니까 경락대금 완납일 돈 되는 날. 2번은 실제 대금 청산일은 실제 주고받은 날. 5글자로 대금 청산일은 실제. 그래서 실제는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 맞잖아요. 어음은 돈 되는 날 결제일.
그 다음 4번은 미완성.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답이 4번이네. 그 다음 5번 무효. 과거로 돌아가네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요약집으로 가야죠. 다시 116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격, 양도가액이 결정됐네요. 보유기간에서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되면 취득가격, 양도가액이 결정됐죠?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5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여기에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나온다고요. 앞에 것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쉽기 때문에. 5번 계산구조. 계산구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출발이 뭐예요? 양도가액이잖아요. 자, 출발이 양도가액. 양도가액을 5글자로 총수입금액이라 그래요. 총 받은 돈. 그래서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경비를 빼야 돼요. 비용을 빼야 된다. 가장 큰 비용은 취득가액.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유 중에 나간 돈, 자본적 지출액을 빼고 양도할 때 나간 돈, 양도비를 뺍니다. 그럼 세 가지를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네요. 손해 나면 양도 차손이고 이익 나면 양도 차익.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필요경비. 세 가지를 합쳐서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이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죠.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아. 그래서 장기보유.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한다. 물가상승분을.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실질소득이 나오네요. 실질소득을 우리는 양도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이게 번 거예요. 이해를 벌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투입되네요. 뭐 교통비도 들어가고 통신비도 들어가고 기본 비용을 빼야 돼요. 기본 비용을 세법용어로 우리는 양도 소득 기본공제를 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과세표준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1단계는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2단계는 소득금액, 3단계는 과세표준 3번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네요.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 있어요. 왼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 1년에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가 있다고요. 제가 읽어버렸잖아 지금. 그죠? 칠판이랑 똑같아요. 지금 책이랑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식을 잘 기억하세요. 식을. 식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어주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네요.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요. 실지 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가 되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실지 비용을.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실지 거래가액 있다 그러면 진짜를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증명해야 돼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두 녀석은 뭐를 제출할까요? 매매계약서를.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로 증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증명해야죠. 이거는 뭘로 증명해야 돼요? 영수증 등으로. 이걸 제출해야죠. 이렇게. 두 가지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가 된다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로 증명하는 거고, 나머지 두 녀석은 영수증 등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실거래고기로 갈 때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해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가 없어. 두 녀석이 엉터리야. 인정을 안 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추계란 단어를 써요.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추계.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순서. 그래서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순서가 뭐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나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다? 순서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환산가액으로 신고합니다. 환산도 안 될 때는 기준시가. 이 순서를 잘 기록해야 돼요. 3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매감환기라고요.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매감기입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다 적혀있죠.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녀석은 어떻게 한다? 인정이 안 될 때 필요경비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계산공제하죠. 대충 계산공제합니다. 이쪽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고, 이쪽은 계산공제액이 필요경비예요. 그럼 식을 알아야 돼요. 식은 뭐다? 취공, 물건별 공제율. 그럼 시험은 부동산만 나오네요. 공제율이 몇 프로다? 3%.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라면 부동산은 3% 공제받아요. 계산 공제액은 이렇게 300만 원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약자가 취공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은 3%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계산 공제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은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추계는 뭐다? 서류를 제출을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 안 할 때는 순서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두 녀석은 계산공제를 적어서 신고가 들어가요. 계산공제는 공식이 뭐다? 취공. 이렇게.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잘 봐요. 양도가액 두 가지를 물어볼 때 이해만.
실지 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어주죠. 그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어줘야 돼.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어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주는 게 원칙이다. 기준시가 그래야 비교가 되므로 단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순서대로 적어준다고요.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순서로 적어줘. 확인이 되면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이 안 될 때는 축의 순서로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약집 한번 봐요. 117페이지 1번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을 적어준다는 뜻이죠. 기준시가로 적으면 기준시가로 적어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 다음 예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밑줄 그은 거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순서대로. 약자가 뭐다? 매감 환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못 써요. 매감 환기로 적어라. 그러나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양도가액은 매감기로 적어요.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로 적는다고요. 구체적으로 나눠야 돼요. 법조문은 매감 환기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쓰는 지문이라고요. 그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식을 잘 정리해야 돼요. 식은 뭐다? 양도차액. 일명 뭐다? 양필이. 양필이를 빼면은 양도차액이 나오죠? 차에서 빼는 게 뭐다? 장. 장을 빼야 돼. 장기보유. 그러면 뭐가 나와? 소가 나와요. 소득금액. 그럼 소득금액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래서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이 나오네. 공식이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절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서 빼줘야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참 좋네요. 그죠? 조용히 공부만 할까요? 아니, 왜냐면 쓸데없는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집중력이 결여되고, 그래서 계속 두 번째 시간부터 지금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과 강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나 승질 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만 하니까 할 얘기를 못하니까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만 하는 거야. 대전은 딱 이렇게 일단은 식이라도 정리하세요. 이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칠판 담당 누구예요? 아, 좌우간 이쪽만 지우라고요. 쉬는 시간에 식이라도 접수하세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고요.